안녕하세요. 친절한 영양사 양미영입니다.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 제가 치료했던 사례 두 번째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은 한 6강제였나요? 6개 정도의 그 내용은 사실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학적인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은 면역학적인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그 이론대로 치료를 하다 봐도 결국은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된다,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가 없다, 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, 실제로 그 치료를 완성을 하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론과 함께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제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희 약국에도 정말 수많은 그 유산균이 있고 오메가3 제품이 있고 면역 제품들이 있지만, 제가 쓰고 있는 제품에 또 거기에 맞는 그 용량에 이렇게 또 꾸준하게 관리에 이런 것들이 다 합치가 돼야만 치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 사례자는 저희 약국에 근무하셨던 약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. 얼굴부터 시작해서 사실 전신적으로 아토피가 있었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토피로 진단이 돼서 그때부터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, 소론도라는 그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은 지가 15년 이상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 피부의 발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게 초기에 찍었던 사진이고요. 사실은 초상권 때문에 사실 얼굴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. 이 팔 부분하고 이 손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해서 사실 환자분들한테 약을 이렇게 드릴 때 피부에 알러지가 많고 아토피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소극적으로 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, 이분이 그 당시에 32세였고요. 키가 168에 50kg였습니다. 누가 봐도 남자분이 50kg라 그러면은 굉장히 말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제가 치료하기 전에 주로 이게 검사를 이제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하는데,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셨던 분들의 특징이 중성지방이 되게 올라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그때 당시에 중성지방 218,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 232, 굉장히 마르고 술,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반문화 이런 데 다니시는 분 아니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218까지 올라왔는데, 치료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. 이게 2달 후에 사진이에요. 근데 2달 후에 다시 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.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피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성지방이 85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157로, 그러니까 232에서 157로 떨어졌고요. 중성지방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 몸에 독성지방이 쌓이는데, 그 독성지방의 대표적인 게 중성지방이거든요. 그리고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그 면역세포의 종류가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세균, 바이러스, 곰팡이, 기생충,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과 싸우는 면역세포가 다 정해져 있는데,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호상구라는 수치가 있습니다. 이 호상구는 뭐냐면 알러지원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특수한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호상구 수치가 퍼센티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7까지가 정상 범위거든요. 그런데 7까지 가면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보통 정상이신 분들은 한 1에서 2. 물론 이제 그때 피 검사할 당시에 어떤 알러지원에 있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면 혈중 그 호산구 수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겠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7에서 2달 후에 검사했을 때 2.6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. 자, 이분이 팔도 그렇고 이 손등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는데, 이분의 특이한 점이, 제가 사진을 그때 당시에는 찍어 놓지 못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
이분이 피부만 제가 집중해서 봤었는데 이분은 좀 심각하게 젊은 그 남자분인데도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그 진행되고 있어서 이 머리 두피 여기 위에 위쪽이 머리가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 반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치료를 끝내고 한 3,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훈남이 되셨거든요. 그래서 많이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인데, 근데 이번 케이스는 제가 꼭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, 피부는 이런 치료를 계속 좀 꾸준히 유지했다면 정말 성공적으로 지금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너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에 좀 의존하고 계셨던 터고,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우리가 치료를 좀 중단하는 건 효과가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좀 뭐 안도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중간에 좀 치료를 좀 더디게 하면서 다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다시 피부에 좀 알러지원이 일어났고, 그런데 뭐 과거보다는 뭐 그렇진 않지만 끝까지 이런 영양치료를 꾸준하게 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좀 성공적인 치료 사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를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리면,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냐, 뭐 몇 개월이 걸리냐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시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있죠. 이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뭐 난폭하기도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특이한 행동을 해서 엄마가 도저히 이 케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방송국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, 전문가가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보다 주변 환경이, 부모님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이고,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아이가 이렇게 좋게 변화되는 TV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부모가 잘 숙지를 하고 그걸 꾸준하게 이 아이한테 그렇게 지도해감으로써 아이가 변화가 될 것인데, 그거를 어느 정도 좋아진 시점에서 부모님의 태도가, 그리고 아이의 그 습관을 중단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?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토피 치료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 잘못된 면역세포가 정말 정상화될 때까지 좀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주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중단하게 되면 다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 끝까지 이제 완치가 될 때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사례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케이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